우리 정치의 한단 앞을 내다봅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월간 아무개.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달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정치권은 보궐선거 윤곽이 막 잡혀가고 있어요. 서울시장 예.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봐야 알지 그때. 네, 점쟁인가요? 점쟁인가요? 아니 이제 여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만 남겨놓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뭐 워낙 지지율 차이가 커서 박영선 후보가 유력하다고 합니다만, 야권은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엎치락뒤치락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 뭐 상당히 흥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하나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내드릴게요. 총장님,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예. 저게 이제 KBS 의뢰로 지난 8일에서 9일 서울시민 8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한국리서치가 안철수 38.3, 오세훈 38.4, 0.1%포인트 차긴 합니다만 처음으로 오세훈 후보가 역전을 했어요. 이 나경원 후보 꺾을 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뭐 오세훈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하여튼 어쨌든 뭐 원래 김종인 위원장도 우리 단일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면 그때는 뭐 4명씩 있었으니까 그러면 뭐 된다고 뭐 어제도 뭐 명동 가서 또 그 얘기를 하시고. 근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는 그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뭐 나경원 후보는 뭐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좀 독한 말을 썼지만, 지난번 뭐라고 그러셨죠? 미친 듯이 날뛰었다고 패스트 트랙 때. 지금 그분 상처받아서 힘드실 텐데 이 말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뭐 그러니까 예전 패스트 트랙 때 그때 묘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그게 강해서 뭐 자꾸 뭐 무슨 역선택이니 그 하는 소리고, 그 이미지를 못 벗어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었잖아. 그때 그 장면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태극기 부대 나가서 뭐 패션쇼 하듯이 그냥 뭐 한가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 오세훈 후보가 결국 이긴 건 그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장점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쪽이 흥행은 되네요. 굉장히 누가 될지 이제 아주 흥행은 지금 돼가는 모양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제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남은 변수가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서울시장 보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뭐 누가 악재가 더 터지냐, 또 뭐 이런 거죠. 근데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 여당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 악재인데, 제일 큰 악재는 저쪽에 대선 후보 5%짜리밖에 없었잖아요. 국민의힘의 야권에. 근데 어쨌든 지금 30%가 넘는 후보가 나타났다는 거, 구심점에. 뭐 이게 우선 저쪽을 굉장히 결집시킬 거라고 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연이, 대선 후보로서의 출연이 제일 악재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 윤 총장이. 근데 야권이 그동안 희망이 안 보였으니까 내년 대선에 뭐 겨우 해봐야 뭐 5% 넘는 후보가 그동안 없다가 이렇게 등장 자체가 저는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뭐 서울시장 야권 뽑아봤자 대선하고 연결도 안 될 텐데 하던 사람들이 야권에 주자가 나타났네, 대선 주자가. 그럼 서울시장도 뽑아서 이렇게 힘을 연결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결집을 하겠죠. 결집을 해요. 투표장이 많이 나가지 않겠냐. 뭐 희망이 생겼으니까. 야권 지지자들의 혹은 뭐 중도층에. 윤석열의 등장이 제일 큰 변수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뭐 LH 저것도 뭐 상당한, 일단은 뭐 지금 저건 뭐 오래된 관행일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짐작은 그렇게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뭐 선거 이렇게 앞두고 저것도 굉장히 악재죠. 저거는 이제 여당이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잘 수습을 하고 그 밝혀내느냐에 달려 있죠. 아니 진짜 옛날에도 뭐 그런 소문은 많았어요. 정치인들이며 뭐며 신도시 정보, 땅 개발 정보 이런 거 가지고 땅 산다는 소문은 많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 그리고 저건 특히 뭐 국회의원들은 재산 신고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뭐 지방 의원들은 뭐 그 저런데 꽤 많이 관여된다는 소문들은 있었죠. 시의회, 뭐 이런데 구의회, 지방의회 의원들. 예. 이번 기회에 딱 털고 가야 될 텐데 글쎄. 그거 제대로 못 털면은 엄청난 악재예요. 그렇죠. 대선까지 악재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아마 그거는 어쨌든 뭐 지금 여기 정부에서 그걸 그 뭐 안 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철저하게 저건 파헤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수사를 이번에 이제 배제가 되고 협력해 주는 정도 차원으로 이번부터는 가게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예외적으로 좀 검찰이 쥐고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 사건이라고. 그러고 저는 뭐 아니 검찰은 그렇게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그러면 허수아비라는 얘기인가요? 너무 이거 우리 경찰을 너무 그동안 주로 그 검찰에 꽉 쥐어서 거기가 다 지휘하고 뭐 이래 왔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아주 유능한 수사력이 있고 여기는 없는 것처럼 자꾸 보는 것도 그렇게 보세요. 좀 납득지 않아요. 아마 신도시 수사 노하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그 정도야 그럼 뭐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동안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해온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변창흠 장관은 어떻게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정리를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글쎄 뭐 이제 이 조사를 해서 뭐 그 LH 사장 재임 때고 이런 일이 좀 있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거기도 그렇게 정권에 부담 주는 소리를 자주 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아니고. 그만 이 조사 결과를 보고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물러나야 될 거다. 이번 조사 지금 뭐 합조단 1차 조사 나왔는데 지금쯤이면 물러나야 될 시기라고 보세요? 뭐 조금 더 이제 이 조사가 진행돼서 나오면 뭐 책임을 지는 게 거기다가 그 구설까지 그렇게 올라가지고 말이죠. 자, 알겠습니다. 변수를 두 가지로 보십니다. 윤석열 총장의 등장 그리고 LH. 자연스럽게 윤 총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로 봐야 되죠. 그렇죠? 저번 월간 나오셨을 때 스타일상으로는 정치랑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러셨는데 근데 이번에 사퇴하기 직전에 보인 어떤 행보라든지 발언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이었다. 뭐 나쁘게 말하면 정치적이고 좋게 말하면 정치적인 감각이 상당했다. 감각 있다. 이게 뭐 어떤 멘토 그룹의 조언을 받는 걸까요? 글쎄 뭐 좀 있다고는 하대요. 근데 뭐 그건 저도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거고 뭐 많은 사람이 이제 뭐 도와주겠다고 저렇게 뜨면 엄청나게 전국에서 자기간에 한가락한다는 사람들은 뭐 다 이제 달라들라고 하겠죠. 다 붙습니까? 많이 붙죠. 많이 붙어요? 뭐 지금 30몇 %인데 이렇게까지 올라가. 이미 작년부터 이제 많이들 뭐 좀 그쪽으로 붙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되면은 아마 대선 나간다. 출마할 때선 나갈지 모른다 그러고 그럴 거면 총장직을 조기에 사퇴하는 게 맞다. 정치할 거면. 작년에 그러셨죠. 작년에 그랬던 거예요. 작년에 그러셨어요. 근데 되게 원래 정치하고 좀 할 생각도 없었고 맞진 않았는데 그 추윤 갈등이 아주 심해질 때 아마 작년 이 찬바람 불 때쯤부터는 이 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뭐 좀 잘 아는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작년 찬바람 불 때부터 좀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저는 그때 왜 뭐 직무배제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그때 던져버리지. 요번에 뭐 타이밍으로 봐서는 사실 이 중수청은 별로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제 법안은 내고 뭐 민주당 안에 소위 좀 강성 그룹이 하지만은 당내 그래 컨센서스가 깊은 것 같지는 않고 사실 또 대통령도 뭐 속도 조절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막기 위해서 직을 던진다는 건 조금 타이밍은 그때 직무배제에서 인용됐을 때가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멋있었을 것 같다. 어쨌든 들리는 얘기로는 찬바람 불 때부터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들으셨어요. 예,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부터 이미 붙기 시작했고 그때 지지도가 1위로 나왔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하면서 좀 내려갔다가 이번에 이제 던지면서 다시 또 올라간 거죠. 그 사퇴 직전에 만난 사람이 김한길 전 대표다. 예. 라고 유인태 총장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뭐 만난 건 맞는 모양이 돼요. 맞아요. 예. 그 누구누구가 그렇게 그러면은 아니, 서로 친분이 있으니까 한번 그냥 뭐 만나 봤겠죠. 누가 그러면 뭐 주변에서 저 좀 써주세요 하고 붙는 사람 말고 이렇게 좀 조언을 정말로 주고받고 하는 정도로 뭔가 멘토처럼 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건 모르죠, 저도. 유인태 총장은 아니신 거고. 아니, 윤여준 씨는 아마 문중으로 아는 사이라 또 자기가 돕지 않으면 문중의 어른들한테 뭐 야단 맞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윤여준 전 장관. 예, 윤여준 전 장관. 하고 뭐 몇몇 사람들 이름은 나오던데 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라. 예. 또 몇몇 사람 누구요? 아니 뭐 어떤 교수 뭐 등등 뭐 하는 사람들 이름이 좀 나오대요. 어떤 교수요? 예? 어떤 교수요? 글쎄 뭐 저도 누구 한 달이 걸러 들은 얘기라. 예. 아니 이게 왜 궁금들 하냐면 결국 어떤 방향으로 윤 총장이 방향을 잡을 것인가, 행선지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대선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어디다 둥지를 틀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 정치를 풀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해서고 그것에 따라서 정계 개편의 모양도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선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좀 밖에서 어느 정도 좀 자기 계속 세력을 좀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불리하다고 볼 거예요. 국민의힘이 갖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오히려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계 개편을 하는. 근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하고 합치지 않고는 뭐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거니까 지금 마지막엔 그렇더라도 그걸 자기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쪽을 땡기는 뭐 이런 그림을 좀 그리려고 그러겠죠. 결국 제3지대에 둥지를 틀 거라는 것에 그렇죠. 공감하시는군요.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아니 근데 조직도 없고 지금 사실은 조직 없이 제3지대로 출마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뭐 고건존 총리 이런 분들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근데 느낌이 그분들보다는 여기는 조금 더 단단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 총장 같은 분은 뭐 유엔 사무총장 가셨고 외교관이었고 물론 고 총리는 뭐 여기 쪽 총리의 서울시장 민선 서울시장 정치도 하셨던 분이긴 한데 그분들에 비해서 윤 총장은 좀 더 그 내공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부에서 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뭐 두드리면 두들겨 팰수록 컸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하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그런 식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뭐 박근혜 정부 때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그 좌천돼 가지고 이래 돌았고 그다음에 뭐 특검에 불려가서 수사할 때는 뭐 또 그 집 앞에 뭐 왜 극우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뭐 윤석열을 뭐 어쩐다고 와서 그냥 행패를 부리고 뭐 이랬었잖아요. 뭐 그런 걸 다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을 겪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원래부터 뭐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쉽게 후퇴도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검찰총장을 하다가 이렇게 바로 정치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비판은 상당히 매섭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또 발목을 잡지 않겠는가. 근데 그 명분을 민주당 쪽에서 어느 정도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쫓아내려고 한 모습을 그래 보였잖아요. 우리 정부 때도 참여정부 때. 사실은 그 경찰청장이 원래 경찰에서도 별 이름도 없어 지방청장도 강원지방청장이 제일 이제 한직이에요. 근데 그 했던 사람을
치안 비서관으로 제가 이렇게 뽑아서 그러니까 네. 당면 평가해 보니 제일 평판이 좋아서 예, 예. 그래서 서울청장 지내 이제 경찰청장을 했는데 예. 농민 시위 사건 때 농민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 예. 그것도 경찰청장도 임기 2년인데 네. 그 그만두켰거든요. 그만두니까 바로 그 성북 보선부터 나가려고 야당으로 그렇죠. 간 일이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면허를 따는 거예요. 나가서. 아, 면허 딴 거예요.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면. 쫓겨나는. 그래서 저도 그때 꽤 말렸거든요. 저하고요. 그때 제가 예. 정무수석 때 치안 비서관을 했고 예, 그런 예. 사이라 이 정권에서 그래도 너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경찰청장까지 했는데 아하. 그 임기 다 못 채웠다고. 아 그리고 저를 쫓아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도 없는데.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준영 청장. 예. 그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그런 식으로 명분을 줬다. 쫓겨나는 모양새가 뭐 이번엔 뭐 나중에 좀 수습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지만 지금 다들 이 정부로부터 핍박당해서 저렇게 물러났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거 자체가 그 면허를 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보니까. 되더라. 예. 그럼 뭐 그래도 이제 총든 군인 같다. 지금 이런 비판도 나오고 하는 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왜 총장 때 그 뭐 어디 가서 술 얻어 먹은 사람들을 뭐 액수 깎아가지고 뭐 그렇게 봐주고 자기 식구들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그게 무너졌던 모습 뭐 그런 건 참 굉장히 안타까운데 근데 어차피 이제 저렇게 나오면 민주당에서도 뭐 자꾸 저렇게 폄하하는 소리보다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좀 원래 새로 이렇게 등장하면은 좀 덕담을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보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비판해봤자 그게 오히려 또 키워주는 거예요? 뭐 자꾸 그래봐야 결국 이쪽도 점수가 안 돼. 오히려 그렇게 덕담을 해주는 게 앞으로 정말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에 보내는 조언이신 거고요. 좋은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예, 제가 지금 30초 남았는데 두 개가 궁금해요. 추미애 장관도 나올 거다 대선에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나오기에는 몰라요. 근데 아주 또 뭐 소위 강성 친문 쪽에서 일부 지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어쨌든 장관 재직 중에 추연 갈등에서는 거의 완패하다시피 했잖아요. 뭐 다 인용되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나오려고 할런지 전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결국은.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손 잡을 거다. 어떻게 보세요? 뭐 굳이 윤이 뭐 안철수하고만 잡겠어요. 잡자는 사람 수두룩한데. 잡자는 사람 수두룩한데. 뭐 세석짜리 정당 대표 하고 굳이 몰라 이제 서울시장이 됐을 경우에는 몰라도 원어부터 안철수 대표가 한참 떴을 때 내 멘토라고 누가 그러니까 뭐 저기 300명 중에 하나다 이랬잖아요. 그랬었어요. 그 안철수는 윤석열 총장 그러겠죠. 내 300명 중에 하나다 이럴지 모르지. 윤석열 총장이 안철수 만약에 이제 후보한테. 뭐 그런다고 하면 뭐 그 정도의 비중밖에 더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선거의 계절이 오니까 질문거리가 참 많이 쏟아지네요. 유인태 전 총장님 오늘 월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